카메라는 분명히 돌아가고 있었고 조명도 꺼지지 않았다. 웃음과 박수가 오가야 할 예능 프로그램의 한가운데에서 그러나 그날의 촬영장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 누군가 말을 이어가려 하면 공기가 먼저 멈췄고 그 침묵은 몇 초가 아니라 몇 분처럼 길게 느껴졌다. 많은 시청자들이 훗날 다시 묻게 된 질문은 바로 이것이다. 도대체 그 순간 방송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이 침묵은 우연이 아니었다. 누군가를 당황하게 만들기 위한 연출도 아니었고 눈물을 유도하기 위한 장치도 아니었다. 그날의 침묵은 한 가족의 과거와 한 세대의 기억이 겹쳐지는 순간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결과였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가수 박서진이 있었다. 그는 무대 위에서 누구보다 강한 에너지로 노래하는 트로트 가수이지만 그날만큼은 말보다 침묵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냈다. 모든 일은 평범한 방문으로 시작됐다. 박서진은 살림하는 남자들 시즌1을 통해 신승태의 집을 찾았다. 예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설정처럼 두 사람은 고정 멤버 자리를 두고 경쟁 구도를 이루고 있었고 촬영 초반 분위기는 가볍고 경쾌했다. 집안을 둘러보고 소소한 농담이 오가며 시청자들이 기대하는 웃음 코드도 자연스럽게 흘러갔다. 아무도 이 평범한 장면이 곧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그러나 대화가 깊어질수록 신승태의 가족사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빚보증으로 인해 집이 경매에 넘어갔던 과거, 그리고 이어진 아버지의 암 투병 이야기는 예능의 문법과는 거리가 먼 현실이었다. 그 순간 촬영장은 점점 느려졌고 웃음은 자연스럽게 사라졌다. 누구도 끼어들지 않았고 누구도 재촉하지 않았다. 그 침묵 속에서 카메라는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지만 화면 너머의 시간은 다른 속도로 흐르고 있었다. 이때 박서진은 긴 말을 하지 않았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한마디를 전했다. 그 말은 화려하지 않았고 설명도 없었다. 다만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떠올리게 만든다는 진심 어린 공감이었다. 그 짧은 반응이 만들어낸 여운은 오히려 긴 설명보다 더 깊게 다가왔다. 시청자들은 그 순간을 통해 한 가수의 과거와 또 다른 가수의 현재가 조용히 만나는 장면을 목격했다. 이 장면이 특별했던 이유는 개인의 아픔을 소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카메라는 눈물을 확대하지 않았고 제작진은 음악으로 감정을 강요하지 않았다. 대신 화면은 한동안 그대로 머물렀고 침묵은 편집되지 않았다. 바로 그 점이 많은 중장년 시청자들의 마음을 건드렸다. 보증으로 무너진 가정 병마와 싸운 부모, 그리고 그 시간을 견뎌온 가족의 모습은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사회 곳곳에 존재해온 현실이었기 때문이다. 그날 촬영장에서 흐른 침묵은 그래서 단순한 방송사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 세대가 공유해온 기억이 화면 위로 올라온 순간이었다. 그리고 박서진의 한마디는 그 기억을 다시 꺼내는 조용한 열쇠가 됐다. 그 침묵이 그렇게 길게 느껴졌는지, 많은 시청자들이 방송이 끝난 뒤에도 쉽게 채널을 돌리지 못했는지, 그 이유는 이제부터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할 이야기로 남아있다. 과연 그날의 침묵은 어디에서 시작됐고 무엇을 우리에게 남겼을까? 이 질문은 지금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이야기의 시작은 특별하지 않았다. 살림하는 남자들 시즌2의 촬영은 늘 그랬듯이 일상의 공간에서 시작됐고 신승태의 집은 그날 처음으로 카메라 앞에 공개됐다. 부모와 누나까지 함께 등장한 가족의 모습은 예능 프로그램에서 익숙한 장면처럼 보였다. 시청자 역시 새로운 웃음과 소소한 일상을 기대하며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신승태는 이날 자신의 집을 소개하며 최대한 담담한 태도를 유지했다. 집안 곳곳에는 오랜 시간 가족이 함께 살아온 흔적이 남아 있었고 그 흔적들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정돈되어 있었다. 그 공간은 누군가의 성공을 과시하기 위한 장소가 아니라 시간을 견뎌온 가족의 생활이 쌓인 결과처럼 보였다. 박서진 역시 집을 둘러보며 농담을 건네고 분위기를 부드럽게 이끌었다. 하지만 대화가 자연스럽게 과거로 향하면서 공기는 조금씩 달라졌다. 신승태는 조심스럽게 빚 보증 이야기를 꺼냈다.
누군가를 도와주기 위해 선택했던 결정이 결국 가족 전체의 삶을 흔들었고 그 결과 집은 경매로 넘어가게 됐다. 그는 그 당시를 떠올리며 구체적인 감정을 과장하지 않았다. 오히려 말을 고를수록 그 무게는 더 크게 전해졌다. 보증이라는 단어는 많은 중장년 세대에게 낯설지 않다. 한때 그것은 신뢰의 증표였고 인간관계의 마지막 유리처럼 여겨지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결과는 종종 냉혹했다. 신승태의 이야기는 특정 개인의 실패담이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아온 수많은 가족이 공유했던 위험한 선택을 떠올리게 했다. 이 지점에서 시청자들은 화면 속 이야기를 자신과 무관한 연예인의 사연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워진다. 집이 경매로 넘어간 이후에도 시련은 끝나지 않았다. 신승태는 아버지가 암 진단을 받았던 순간을 짧게 언급했다. 병명보다 더 무거웠던 것은 가족 모두가 느꼈던 두려움이었다. 경제적 기반이 흔들린 상황에서 맞닥뜨린 병만은 가족에게 또 다른 시험이 됐다. 그는 극복이라는 단어를 쉽게 사용하지 않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아버지가 다시 일상을 되찾았다는 사실을 전했다. 이야기를 듣는 동안 박서진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그는 고개를 숙이거나 눈을 마주치며 상대의 이야기를 끊지 않았다. 그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라 존중에 가까웠다. 방송에서는 종종 감정의 반응이 크게 표현되지만 이 장면에서는 절제된 태도가 오히려 더 큰 신뢰를 만들었다. 시청자들은 박서진의 반응을 통해 공감이 반드시 많은 말로 표현될 필요는 없다는 사실을 느끼게 된다. 이 장면이 가진 교육적 의미는 분명하다. 도움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기가 연달아 닥칠 때 가족이 어떤 방식으로 버텨야 하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신승태의 이야기는 조언처럼 들리지 않지만 그 자체로 경고이자 기록이 된다. 특히 다음 세대에게는 과거의 선택이 현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생각하게 만든다. 촬영장은 점점 조용해졌고 웃음은 자연스럽게 사라졌다. 그 침묵은 누군가 강요한 것이 아니라 이야기가 가진 무게가 만든 결과였다. 카메라는 여전히 같은 자리를 비추고 있었지만 시청자들의 시선은 이미 다른 차원으로 이동해 있었다. 이 평범한 집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어느새 사회 전체의 기억을 건드리고 있었다. 그리고 이 순간 많은 사람들은 직감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야기가 깊어질수록 촬영장의 공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처음에는 웃음과 농담이 오가던 공간이었지만 신승태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쌓일수록 모두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다. 이 변화는 연출된 흐름이 아니었다. 누구도 분위기를 끌어내리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모두가 자연스럽게 말을 아꼈다. 그 순간부터 이 방송은 예능이 아니라 기록에 가까워지기 시작했다. 신승태가 전한 가족의 시간은 단순한 과거 회상이 아니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간 뒤의 삶은 단절이 아니라 연속된 불안의 시간이었다. 거처를 지키지 못했다는 상실감은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다른 방식으로 남았다. 그는 그 시기를 버텼다고 표현했지만 그 말 속에는 하루하루를 계산하며 살아야 했던 현실이 담겨 있었다. 이 대목에서 많은 시청자들은 자신의 기억을 떠올리게 된다. 그리고 바로 그때 또 하나의 무게가 더해졌다. 아버지의 암투병 이야기는 이전의 어려움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시련이었다. 경제적 문제는 해결의 방향을 찾을 수 있지만 병 앞에서는 가족 모두가 무력해진다. 신승태는 병실의 풍경을 길게 설명하지 않았다. 대신 말 사이사이에 멈칫거림이 있었고 그 멈춤이 오히려 상황을 더 선명하게 전달했다. 이 장면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누구도 감정을 앞세우지 않았다는 점이다. 제작진은 자극적인 음악을 넣지 않았고 카메라는 불필요한 클로즈업을 피했다. 화면은 담담하게 인물들의 얼굴을 담아냈다. 그 절제는 이야기를 소비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견뎌온 시간으로 바꾸는 역할을 했다. 시청자는 눈물을 강요받지 않았지만 마음은 자연스럽게 젖어들었다. 이때 박서진의 반응은 또 하나의 전환점이 된다.
그는 갑작스러운 위로나 조언을 건네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가족을 떠올렸다는 말을 전했다. 그 짧은 공감은 상황을 바꾸는 힘을 가졌다. 신승태의 이야기가 개인의 고백에서 세대의 공감으로 확장되는 순간이었다. 박서진의 한마디 이후 촬영장은 완전히 다른 공간이 됐다. 말수가 줄어들었고 누구도 다음 장면을 서두르지 않았다. 이 침묵은 불편함이 아니라 이해의 표시였다. 특히 중장년 시청자들에게 이 장면은 낯설지 않았다. 누군가의 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가족이 병으로 무너지는 과정은 이미 수없이 목격해온 현실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 방송이 가진 교육적 메시지가 드러난다. 보증이라는 선택이 개인의 선의에서 출발했을지라도 그 결과는 가족 전체의 삶을 뒤흔들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위기가 연달아 닥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화려한 해결책이 아니라 서로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태도라는 점이다. 박서진의 침묵과 신승태의 고백은 그 사실을 말없이 보여주고 있었다. 촬영 후반으로 갈수록 시청자들은 하나의 질문을 품게 된다. 왜 이 장면이 이렇게 오래 기억에 남는가 하는 물음이다. 그것은 아마도 이야기가 성공이나 실패의 서사가 아니라 버텨온 시간의 기록이기 때문일 것이다. 누구도 완벽하지 않았고 누구도 영웅이 아니었다. 그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하루를 넘겨온 사람들의 이야기였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예상치 못한 순간이 다가온다. 아무도 큰 소리를 내지 않았고 아무도 감정을 폭발시키지 않았다. 하지만 그 조용한 흐름 속에서 이 방송은 이미 다른 단계로 넘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순간이 왔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순간 이후 카메라는 더욱 조심스러워졌다. 화면은 빠르게 움직이지 않았고 편집도 최소화됐다. 그날의 촬영장은 마치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공간처럼 느껴졌다. 이 변화는 화면 앞 시청자에게도 그대로 전달됐다. 이야기는 이미 말보다 분위기로 전해지고 있었다.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신승태의 집 안 풍경이었다. 거실 한가운데 놓인 오래된 식탁과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은 특별한 설명 없이도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 공간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오랜 시간을 함께 버텨온 흔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카메라는 잠시 그 공간에 머물렀고 누구도 말을 잇지 않았다. 이 장면은 이후 영상의 대표 이미지로 남을 만한 힘을 지니고 있었다. 그 침묵 속에서 박서진은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큰 동작도 과한 표정도 보이지 않았다. 대신 신승태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있다는 태도만으로 자신의 입장을 드러냈다. 이 장면은 후에 많은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공감은 반드시 말로 표현되지 않아도 충분히 전달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이후 짧은 대화가 이어졌지만 분위기는 이전과 달랐다. 경쟁자라는 설정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같은 업계에 있는 가수가 아니라 비슷한 시간을 통과해온 사람처럼 보였다. 그 변화는 설명 없이도 느껴졌고 화면을 통해 자연스럽게 전달됐다. 이 장면에서 예능과 다큐멘터리의 경계는 거의 사라졌다. 이 방송이 남긴 영향은 촬영장을 넘어 시청자들에게로 확장됐다. 방송 이후 온라인 공간에는 공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자신의 가족 이야기와 겹쳐 보였다는 반응들이 많았고 특히 보증 문제와 병마를 동시에 겪었던 경험을 떠올리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이 프로그램이 단순한 웃음을 넘어 사회적 기억을 환기시켰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이 장면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누군가를 돕기 위해 선택한 결정이 얼마나 큰 책임을 동반하는지, 그리고 이기 속에서 가족이 서로를 어떻게 지탱해야 하는지를 조용히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는 교훈처럼 강요되지 않지만 화면을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마음에 남는다. 특히 다음 세대에게는 과거의 경험이 현재의 삶에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생각하게 만든다. 촬영이 마무리될 무렵에도 분위기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스태프들 역시 평소보다 조용히 움직였고 현장은 마지막까지 차분함을 유지했다.
그날의 촬영은 많은 장면을 남겼지만 가장 강렬한 것은 오히려 말하지 않은 순간들이었다. 침묵 속에서 전달된 공감과 이해가 이 방송의 핵심이 됐다. 이제 화면은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지만 그날의 공기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박서진의 절제된 반응과 신승태의 담담한 고백은 하나의 기록으로 남았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묻고 있다. 우리는 누군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본 적이 있는가? 그리고 그 침묵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질문은 자연스럽게 다음 이야기를 향해 조용히 이어지고 있다. 모든 이야기가 지나간 뒤 촬영장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다. 조명은 꺼졌고 카메라는 멈췄으며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로 흩어졌다. 그러나 그날 남겨진 감정까지 함께 정리되지는 않았다. 화면 속 침묵은 방송이 끝난 뒤에도 오랫동안 시청자들의 마음에 머물렀다. 그것은 쉽게 말로 정리할 수 없는 여운이었다. 이 장면이 특별했던 이유는 눈물이나 고백이 아니라 절제였기 때문이다. 신승태는 자신의 과거를 과장하지 않았고 박서진은 그 이야기를 덮거나 미화하지 않았다. 두 사람 사이에 오간 것은 이로나 조언이 아니라 이해에 가까운 태도였다. 이 절제된 교류는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신뢰를 남겼다. 예능이라는 형식 안에서 보기 드문 장면이었다. 박서진이라는 이름은 이 순간 또 다른 의미로 남게 된다. 그는 노래로 감정을 전달하는 가수이지만 그날만큼은 말하지 않는 방식으로 공감을 보여줬다. 그것은 화려한 무대 위의 모습과는 다른 차원의 힘이었다. 한 사람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그 무게를 함께 감당하는 태도는 그 자체로 하나의 메시지가 된다. 이 방송은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외면해온 질문을 조용히 꺼내놓았다. 보증이라는 선택이 남긴 상처와 병 앞에서 느끼는 무력감, 그리고 그 시간을 견뎌온 가족의 얼굴이다. 이 모든 것은 뉴스의 제목으로는 쉽게 소비되지만 실제 삶에서는 오랜 시간 마음에 남는다. 화면 속 이야기는 결국 우리 자신의 기억과 맞닿아 있었다. 교육적인 의미 또한 분명하다. 도움과 책임의 경계는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이기 앞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 화려한 해결책이나 빠른 결론이 아니라 서로의 이야기를 듣는 태도가 먼저라는 사실을 이 방송은 말없이 보여준다. 그것은 다음 세대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교훈이다. 마지막으로 이 장면은 우리에게 질문을 남긴다. 우리는 과연 누군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그 침묵을 불편해하지 않고 함께 머물 수 있는가? 방송에서 흘러간 몇 분의 침묵은 사실 오래전부터 우리 사회가 필요로 했던 시간일지도 모른다. 이 기록은 하나의 에피소드로 끝나지 않는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유효한 질문으로 남아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당신은 어떤 장면이 가장 오래 마음에 남았는가? 혹시 자신의 가족이나 지나온 시간이 떠오르지는 않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혼자 간직해도 좋고 누군가와 나눠도 좋다. 그리고 만약 이 기록이 당신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건드렸다면 그 이유를 곱씹어보길 바란다. 침묵 속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는 그렇게 또 다른 공감으로 이어지고 있다.